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아침에 뭐 아침을 뭘 드셨어요? 점심 뭐 드셨어요? 드신 거 기억납니까? 아니 구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진짜일까? 진짜 있었던 사건일까? 아침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진짜 있었던 사건일까? 그래, 봐봐. 되게 재밌는 게 그게 과거의 일이잖아. 아침이면 과거의 일이잖아요. 이 과거로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돌아가서 생각할 수 있어? 못 돌아가죠.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 번 쏘아진 시간의 화살은 되돌릴 수 없다. 과거로 못 돌아가죠. 그러면 내가 아침에 뭐 했다라고 하는 그 과거는 뭐예요? 실제로는 현재 속에 있는 과거의 과거가 아니고 현재 속에 있는 과거라는 생각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침에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뿐이에요. 그게 진짜일까? 진짜라고 믿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저거는 사실은 많은 왜곡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버릇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게 진짜로 존재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내 주사를 놔가지고 과거를 조작을 해. 그러니까 당신은 살인자예요. 어제 살인을 했어요. 라고 주사를 놓으면 사람이 도망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것은 그냥 내 믿음 속에 존재하는 거지 현실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믿음 속에 존재하는 허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면 끄달리지 않는다니까.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꾸 땡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물론 뭐 저는 스트레스 옹호론자입니다. 저는 스트레스야말로 굉장히 좋은 거다. 스트레스가 너무 없으면 사람이 편해서 안 돼. 그래서 사실 발전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예요. 자기가 극복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일중독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스트레스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너무 편하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사실 긍정적 사고야말로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부정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만이 발전한다. 긍정적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치매 걸립니다. 진짜예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부정적 사고를 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걸 바로잡아야 되지? 이러면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긍정적 사고를 하면요. 머리 쓸 일이 없어요. 머리가 너무 청정지역이 된다니까. 이게 완전 청정지역이 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청정으로 돌아가지. 그러면 치매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과거라고 하는 생각들, 사실 그게 누적된 게 나예요. 이 과거라는 생각들이 누적된 게 나라니까. 나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나의 현재의식,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것들이 쭉 누적돼서 이게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어떻게 보면 테두리로부터 다른 사람이 공격이 들어오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저런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버리면 허주같이 되죠. 장자에 보면 허주라는 거 아세요? 빈대. 옛날에 그 정치인 중에서 지금 돌아가셨는데 김일훈 씨라고 아세요? 그분 호가 허주였는데. 허주가 뭐냐면 장자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양자강이나 이런 황하 같은 데서 이렇게 배를 사공이 졌다 보면 배끼리 충돌한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 접촉 사고지.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나가가지고 욕부터 하지. 지금은 물론 뭐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고 명함을 교환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런 게 불분명했을 때는 눕지. 목소리 크고 누우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다 막아야 되고 딴 사람도 아무 통해 나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려라. 뭐 그런 행동들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욕을 하려고 득달같이 욕을 하려고 탁 나왔을 때 상대의 뱃사공이 있으면 이제 여기 나가는데 딱 해갖고 나와서 욕을 드스닥 하려고 여기까지 뭐 여기
젤이 나오는데 그 배가 그냥 줄이 풀려서 사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결 따라왔다가 내 거에 부딪힌 거야. 그러면 아이씨 여기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해도 저거는 아무 뭐 반응이 없잖아요. 욕하면 오히려 내가 미친놈이요. 눈깔이 있어 없어? 집에서 밥이나 하지? 왜 차를 끌고 나와서? 그러면 저쪽에서 뭐 쌀 사러 나왔다 이놈아! 뭐 이렇게 하면서 대거리가 돼야 되는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율주행차야. 그래서 운전자가 없어.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접촉사고를 냈는데 주차해놓은 차에 박는 분도 봤다니까. 그걸 뭐락할 거야. 아니 같이 움직이는 차야 뭐락하지. 저 차는 아무도 사람도 없고 주차해놨는데 내가 갖다 박았어. 아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뭐락할 거야. 에이씨 이렇게 되는 거죠. 부처님 경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바라문이 부처님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인이 잔치를 베풀면서 음식을 많이 장만했는데 손님이 와서 먹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누구에게 가지? 이렇게. 그랬더니 그건 주인이 처리하겠죠. 나는 당신의 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간다고.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라고 하는 무언가 고착된 게 있으면 사람이 힘들어지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허상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현재를 직시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으로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인지할 수만 있으면 훨씬 더 탄력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탄력성이에요. 피부도 탄력이지만 정신적 탄력이라는 것도 있다니까요. 정신의 유연성. 나이 드신 분일수록 뭔가 이렇게 고착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지하철을 갈아타야 돼. 타는 대로 이렇게 탄다. 그 다음 길을 별로 원치 않아. 다른 방식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 다른 길이 뚫렸어. 그래도 내가 하던 게 편해. 이 허주나 안 그러면 방금처럼 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논리적 층위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논리적 층위가 같으면 싸움이 붙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유 끼리끼리 같은 놈이니까 싸우지. 부부싸움 할 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문 닫고 싸우는 집이 있고 문 열고 싸우는 집이. 그거 아세요? 문 닫고 싸우는 집은 그냥 쪽팔리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문 열고 싸우는 집은 뭐냐면 누가 맞는지 들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맞는지 들어달라는 거지만 다른 집 사람들 생각은 뭐냐면 그냥 시끄러울 뿐이에요. 누가 맞는지 관심이 없고 그냥 조용했으면 좋겠어. 아니 있어요. 문 열고 싸우셔요? 왜 이렇게? 아니 진짜예요, 진짜. 진짜예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고 드러내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의 실체를 정확히 보면 훨씬 더 탄력적이면서 유연한 행동을 할 수 있고 사고도 훨씬 열릴 수 있어요. 그게 행복으로 이르는 길이에요. 그리고 사고가 고착화될수록,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고착화되면 훨씬 더 경직이 되면서 행복한 게 줄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사실은 훨씬 유연하면, 그래서 그런 생각들은 사실 풀어놓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생각에도 운동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마음에도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몸에만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몸에만 운동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헬스하고 이런 거만 운동이 아니고 정신적인 것도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기도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거기서의 핵심은 뭐냐? 결국 행복이에요. 몸에서 운동하는 것도 핵심이 행복입니다, 사실은. 왜? 내 몸이 아프면, 1차적으로 몸이 무너지면요, 사람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다른 걸 뭘 다 성취해도 건강을 잃으면 끝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은 대부분 건강만 있죠. 좀 잃어보고 싶네. 건강 말고 뭐 이렇게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런 걸 논리적 층위가 다르다 그래요. 논리적 층위가 같으면 충돌해요. 근데 논리적 층위가 다르면 충돌하지 않고 사건은 존재하는데 나는 계속 행복할 수 있어요. 논리적 층위가 다르면 존재는 있는데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번뇌가 없는 게 아니에요. 번뇌는 있는데 자유로워요. 그렇게 되는 게 사실은 최강입니다. 그렇지 않고 고요한 데서 고요하고 뭐 어떻게 뭐 명상하는 데서 명상하고 그거는 결국은 깨져요. 부처님께서 나중에 고행을 포기하시고 그다음에 명상도 포기하거든요. 당신 선생님들 중에서 아라라카라마하고 우타카라마푸타라시라고 하시는 분은 최고의 그 당시 인도의 명상가였었어요. 수행자. 그런데 그것도 다 포기해요. 그걸 수정주의에 대한 포기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제한된 조건 속에 있을 때는 그것은 완벽한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그대로 삶이 명상화될 수 있는 것, 그건 논리적 층위가 다른 거예요. 논리적 층위가 다른 거. 논리적 층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물 위에 기름 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을 없애고 기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고 기름은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물이 어떤 식으로 파동을 쳐도 기름은 계속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라고 하는 게 나를 스쳐 지나가지만 결국 나에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또 그런 거죠. 노자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물이야말로 최고다. 상선약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같다. 상선약수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가 있어. 그럼 물이 흘러가다가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밀고 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비껴가죠. 그리고 자기 갈 길을 계속 가요.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계속 가요. 그리고 맨 끝에 어디로 가냐면 바다로 갑니다. 양보하면서 이룬 그 바다야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요. 가장 큰 거래. 그게 진짜 대단한 거래. 좀 뭔가 멋있지 않아요?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구나.